치매는 결코 나이 탓으로 피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닙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를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히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운명인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는 절대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치매를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운동, 숙면, 건강한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치매의 진짜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하루 5분의 뇌 활성화 루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하실 수 있으며 꾸준히 실천하시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게도 이 습관이 85세까지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게 한 비결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뇌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월 400만 원 이상을 절약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지 마세요. 말을 적게 하는 습관은 뇌의 연결 회로를 약화시키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노인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65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8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여은 후 혼자 지내며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점차 물건 위치를 자주 잊고 약속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죠. 인지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평소 누구와 대화하세요? 라고 묻자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혼자 지낸다고 답하셨습니다. 하루에 겨우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정도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이는 최고의 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말하기 처방을 내렸습니다. 경로당에 매일 가서 30분 이상 대화하기, 자녀들과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하기, 그리고 소리내어 책 읽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며 약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으셨지만 6개월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도 생겼죠. 기억력 검사에서도 단어 말하기 항목에서 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뇌의 말하기 회로가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시보아의 부모님께 하루 한 통이라도 전화로 대화 나누기, 소리내어 책 읽기, 특히 감정이 담긴 소설이나 에세이, 그날 있었던 일을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일기 쓰기, 취미 모임,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대화 기회 늘리기. 두 번째, TV와 유튜브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TV나 유튜브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TV만 보는 습관이 뇌에 매우 해롭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정태워 선생님은 30대 수준의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40년간 매일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며 책 내용을 혼자 토론하듯 정리하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30분은 저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을 정리했다고 하셨죠. 뇌검사 결과 그의 뇌 상태는 60대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영상보다는 긴 호흡의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보기.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고 자극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점점 건강해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효과적인 뇌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는 점점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짧고 강렬한 컨텐츠를 내놓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정보를 오래 생각하며 분석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짧은 영상보다는 긴 호흡의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보기,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고 자극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점점 건강해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효과적인 뇌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는 점점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는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짧고 강렬한 콘텐츠를 내놓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정보를 오래 생각하며 분석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체들을 완전히 멀리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TV나 영상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감정적인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만 소비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보기만 하는 수동적 활동과 직접 생각하고 정리하는 능동적 활동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을 본 후에 그 내용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인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연구와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30분은 반드시 책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소설이든 에세이든 자기계발서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라면 더욱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78세 신사분이 계신데 매일 30분씩 책을 읽으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재미있어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즐거움이 동기가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책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간단한 메모라도 좋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듯 요약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날 읽은 책 내용을 3문장으로 요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정보의 이해도와 기억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TV나 유튜브를 볼 때에도 수동적으로 보는 대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내용에 나는 동의하는가?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제 72세 여성 환자에게는 뉴스를 볼 때마다 메모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권했더니 이후 같은 연령대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한 기억력 검사 결과를 보였습니다. 수동적인 정보 수용이 아닌 능동적인 사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말하기와 능동적인 정보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더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지만 매일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은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말하기와 능동적인 정보 처리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활동마저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아 TV를 보며 같은 길로 산책합니다. 이런 반복된 일상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종호 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3년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이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고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씨의 일상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같아서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마치 자동운전 모드처럼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 회로가 약해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 없이 반복된 생활만 하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뇌에 새로운 연결망이 만들어지며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 85세지만 여전히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디지털 그림 그리기를 배웠고 그 전에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했습니다. 작은 도전들이지만 이것이 제 뇌를 계속 젊게 유지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종호 씨에게 제가 권한 방법은 하루에 하나씩 작은 변화 주기입니다. 첫째, 출퇴근길이나 산책로를 바꿔보세요.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이종호 씨는 매일 같은 공원을 산책했는데 제 조언에 따라 매주 다른 공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둘째, 평소와 다른 손을 사용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의 반대쪽 영역이 활성화되어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10분씩 반대손으로 그림 그리기를 연습했는데 6달 후 손재주뿐만 아니라 단기 기억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원예, 요리 등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이종호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어려워했지만 3개월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종호 씨의 사례는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년 후 그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일상의 변화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물론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불편함은 잠시지만 그 효과는 오래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종호 씨에게 있었던 또 다른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뇌에 좋은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기쁨도 가져다 줍니다. 이종호 씨는 1년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 삶이 너무 즐겁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기대되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면 치매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은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5세 박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2년간 우울증을 겪었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력이 회복되지 않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뇌에 좋은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기쁨도 가져다 줍니다. 이종호 씨는 1년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 삶이 너무 즐겁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기대되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면 치매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은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5세 박미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2년간 우울증을 겪었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력이 회복되지 않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박 할머니는 가벼운 인지장애 상태였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불안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 특히 두뇌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조절 능력은 치매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기나 계산 훈련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실천 가능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명료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한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틀에 갇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만족은 오직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생각하는 방식, 즉 마인드셋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면 발전은 멈추고 두려움은 커지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배운 교훈은 다음 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로 손상되기 쉽습니다.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되면 해마 내의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이는 기억력 저하와 감정 조절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70대의 박미자 할머니 환자분께 약물 치료뿐 아니라 감정 관리 훈련을 병행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을 3가지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 할머니께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이나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평온뿐만 아니라 실제 뇌기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입니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박 할머니는 제 권유로 지역 문화센터에 있는 합창단에 가입하셨고 거기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을 만나며 합창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박 할머니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이나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평온뿐만 아니라 실제 뇌 기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입니다.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박 할머니는 제 권유로 지역 문화센터에 있는 합창단에 가입하셨고 거기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을 만나며 합창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박 할머니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니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이처럼 감정 관리는 단순히 기분 좋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뇌가 손상될 수 있고 이는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85세의 나이에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환자 진료에서 어려운 사례를 만났을 때, 연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비결입니다. 감정 관리가 마음의 양식이라면 이제 몸에 관한 양식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음식에 손이 가기 쉬우며 반대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뇌 건강 역시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마세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바로 뇌의 연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뇌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최재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즐겨 먹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요리가 귀찮아 더욱 이러한 식습관에 의존했습니다. 어느 날 기억력 저하를 느껴 검사를 받았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뇌 스캔을 보니 뇌의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불량한 식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은 뇌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뇌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면 82세 박정숙 할머니는 어떨까요? 박 할머니는 평생 전통 한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생선, 콩, 채소, 과일을 많이 드셨지요. 검사 결과 박 할머니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약 10살 젊었습니다. 뇌의 부피도 또래보다 더 크게 유지되고 있었고요. 이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강화하고 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 씨에게 제가 권한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지만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드리니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달걀, 살코기, 생선,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뇌세포의 신경 전달을 돕고 신경보호막인 미엘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비타민 B1, B12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뇌 건강에 해로운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과도한 알코올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최 씨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탄산음료 대신 녹차나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죠. 6개월 후 최 씨의 식습관은 크게 개선되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최 씨는 음식을 바꾸니 머리가 맑아지는 습관은 뇌의 연결 회로를 약화시키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노인은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65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8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여은 후 혼자 지내며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점차 물건 위치를 자주 잊고 약속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죠. 인지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평소 누구와 대화하세요? 라고 묻자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혼자 지낸다고 답하셨습니다. 하루에 겨우 안녕하세요, 나 감사합니다 정도만. 여성 환자는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불안증이 크게 감소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말로 표현하거나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고 뇌의 전두엽 활동을 강화합니다. 제 자신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90세인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습관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감정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은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데는 결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여성 환자는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불안증이 크게 감소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말로 표현하거나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고 뇌의 전두엽 활동을 강화합니다. 제 자신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90세인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습관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감정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은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데는 결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바로 새로운 것 시도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평소와 다른 일을 해보세요. 같은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하루에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하지 않은 자극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뇌를 깨어있게 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원칙은 모두 오늘 말씀드린 하루 5분 뇌 활성화 루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 즉 대화를 통해 언어 능력과 사고 회로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해보는 등 적극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셋째,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으로 방금 말한 새로운 경험들이 해당됩니다. 넷째, 감정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건강한 식습관까지 더해진다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디멘처가 반드시 나이 탓에 생기는 질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즉 우리의 일상 습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말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대화는 우리 뇌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연결감을 주며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의도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보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TV나 유튜브를 장시간 시청하는 것은 수동적인 정보 처리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보다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되며 뇌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부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해롭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감정을 관리하세요. 5째,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고열량, 저영양의 음식은 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 뇌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하루 5분 뇌 활성화 루틴을 매일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치매 위험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85세인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를 계속하며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원칙들을 평생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치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이는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의도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내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것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댓글에 실천할 내용을 남겨보세요. 서로의 결심을 나누고 격려해 준다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치매 위험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분명 누군가에게 소중한 변화의 계기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며 이는 최고의 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말하기 처방을 내렸습니다. 경로당에 매일 가서 30분 이상 대화하기, 자녀들과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하기, 그리고 소리내어 책 읽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며 약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으셨지만 6개월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도 생겼죠. 기억력 검사에서도 단어 말하기 항목에서 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뇌의 말하기 회로가 다시 활성화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실명하면 돼.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루 한 통이라도 전화로 대화 나누기,